25년 전 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둘째는 새벽에 죽었어. 내가 처리했으니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거짓말 당하며 살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평범한 주부이고 한 아들의 엄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었어요. 정확히는 둘이어야 했습니다. 4월 17일. 매년 이날만 되면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25년 전 오늘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고요. 다른 하나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사산입니다.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막 태어난 첫째를 안고 있었지만 저는 울 수도 없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이날 홀로 절에 갑니다. 남편 종호도 모르게, 아들 민준이도 모르게, 작은 법당 한 구석에 앉아서 촛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하죠.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고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를 위해 저는 25년째 속죄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32살 대기업 과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아들이죠. 엄마, 또 절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마음 정리 좀 하려고. 민준이는 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동생을 위해 기도한다는 걸. 태어나지도 못한 형제를 위해 매년 눈물 흘린다는 걸. 사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느꼈을 겁니다. 엄마의 시선이 늘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걸. 자신을 보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걸.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나 봐. 민준이가 중학생 때 한 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순 없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 구멍 때문에 저는 민준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민준이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평생 엄마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지만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민준이가 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엄마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요즘 회사들은 복지가 좋아서 DNA 검사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회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준대요. 가족력 파악하는 거래요. 그래? 좋네, 건강 챙겨야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민준이가 건넨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죠. DNA 가족 찾기 프로그램 매칭 결과. 쌍둥이 형제 일치율 99.9%. 매칭 대상 강민호 만 31세.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저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신 동생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산된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엄마, 잠깐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마, 이 사람 만나볼래요? 강민호라는 사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만나자. 꼭 만나보자.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5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만실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침묵, 의사의 무거운 한숨. 사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누군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실수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박영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25년 전 출산 기록 혹시 갖고 계세요? 왜 그걸 갑자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옛날 일은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아. 괜히 들춰내지 마. 시어머니는 자리를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강민호라는 청년을 만나는 날. 민준이와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민준이와 똑같은 얼굴. 아니,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 눈도 코도 입도 동일했어요. 저 사람이 민준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타인을 본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요? 우리는 천천히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수연 씨, 이민준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그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민준이와 완전히 똑같은 키, 똑같은 체형.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민준이는 따뜻한데 이 청년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DNA 매칭 결과 때문에 연락 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친부모를 찾고 싶지 않습니다. 첫 마디부터 선을 그었어요. 민호 씨, 저는 양자입니다. 제 양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강민호로 31년을 살아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모일 수도 있지만, 전 관심 없습니다. 냉담한 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2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왼쪽 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귀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점. 민준이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유전 표식. 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맞아요.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제 앞에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민호야,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섰어요. 저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없어요. 저는 강민호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제 아들이었어요. 분명히 제 아들인데 그 아이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왜 사산되었다고 들었던 아이가 살아서 양자로 자라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살아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아이는 죽었어. 25년 전에.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네가 착각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꼬여 있었어요. 사산되었다던 아이가 살아있고, 시어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아이는 저를 거부하고, 대체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카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민호의 차가운 눈빛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준이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 제가 둘째가 살아있다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마치 들켜선 안 될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 25년 전 제가 출산했던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병원. 25년 전 출산 기록 좀 확인하려고.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병원은 아직도 운영 중이었어요. 원무과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저기요, 25년 전 출산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기록이세요? 네, 이수연입니다. 1999년 4월 17일에 출산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록이 좀 오래됐네요. 창고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해야 해서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999년 4월 17일 쌍둥이 출산 기록이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모 이수연 만 21세. 출산일 1999년 4월 17일 오전 3시 22분. 쌍둥이 출산. 첫째 남아 3.2kg 건강. 둘째 남아 2.9kg. 그 다음 글씨가 이상했어요. 뭔가 덧붙여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남아 2.9kg 호흡 곤란 회복 퇴원. 회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둘째가 호흡 곤란이었다가 회복했다고. 그럼 사산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더 아래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 박영자 보호자 동의 하퇴원. 퇴원 일시 1999년 4월 19일. 박영자.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둘째를 데리고 퇴원했다고. 이게 무슨,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둘째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고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갔던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기록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저는 사본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째를 데리고 나갔다.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이거 보세요. 저는 출산 기록 사본을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머니가 둘째를 데리고 나가셨죠? 제가 정신 없을 때 수연아. 이건 사산이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내가 정신없을 때 사산된 아이를 내가 처리한 것뿐이야. 처리요? 살아있는 아이를 처리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혼자 쌍둥이 둘 다 키울 형편이 아니었잖아. 그래서요. 종호는 그때 사업 실패해서 뒷더미였고 너는 애 낳느라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제 아들을 어디 보낸 거예요? 조카한테 보냈어.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조카요? 그래. 경상도에 사는 내 조카. 아이를 못 낳는 부부였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동의도 없이. 내가 정신없을 때였어. 그리고 너한테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반대하죠. 제 아들인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종호가 퇴근한 겁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저는 종호를 향해 출산 기록을 내밀었어요. 종호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종호가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보냈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요? 넌 그때 쌍둥이 둘 다 키울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제 아들을 빼앗아 가놓고 빼앗은 게 아니야. 좋은 집에 보낸 거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종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냐? 당연히 반대하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속았습니다. 제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살아있었고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찾아야 해.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저를 거부하더라도
진실만큼은 알려줘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다시 민호를 찾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엄마, 민호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진실은 알려줘야 해. 우리는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이수연입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서 민호가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이수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세요. 민호 씨 제발요. 5분만이라도. 싫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시 침묵.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민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출산 기록. 이거 좀 봐주세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당신은 사산된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었고 제 시어머니가 당신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상관 있죠. 전 25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민호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수연 씨를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 이미 부모님이 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수연 씨는 절 낳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민호 씨. 미안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그냥 진실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민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좋아요. 이제 진실은 알았으니까 돌아가세요. 민호 씨, 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기록을 뒤졌어요. 김영호 선생님이네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간곡히 부탁한 끝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영호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25년 전에 아, 기억나네요. 쌍둥이 출산. 둘째가 호흡 곤란이었던.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사산이라고?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보호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요? 네, 박영자 씨. 며느리한테는 사산이라고 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아했지만 제가 막을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둘째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한테는 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저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사산이라고 거짓말하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너 혼자 쌍둥이 둘 다 키울 형편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제 아들을 조카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아들을 빼앗아 가놓고요. 좋은 집에 보낸 거야?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싸웠습니다. 종호가 들어왔지만 어느 편도 들지 못했어요. 여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도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네 집으로 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동생이 더 중요해요. 민준아, 같이 찾아요, 엄마. 진실을 밝혀요. 민준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지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준이는 시청에 갔어요. 입양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모의 동의 없이 입양되었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생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진행됐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예요. 그리고 민호 씨가 성인이라는 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입양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민호의 양부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옛날 주소록을 뒤져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저와 민준이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2층 단독주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수연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김미선 씨였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임양 서류를 보고 싶어요. 양아버지 박성민 씨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양아버지가 입양 서류를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생모 이수연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위조라니. 양부모님도 당황했어요. 우리는 박영자 씨한테 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박영자. 혐의 사문서 위조, 불법 입양 알선.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종호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고소한 게 사실이야? 응. 어떻게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가 있어?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고소 이후 우리 집안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종호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때 저를 지켜준 건 민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저도 어릴 때는 엄마가 미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민준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동생을 찾아요.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아들. 민준이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민호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답장을 보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회사 앞 카페. 민준이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부러웠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넌 엄마의 빈자리에서 자유로웠잖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늘 내 자리를 비워뒀어.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 부모는 누굴까? 그럼 알아가자. 천천히.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민호는 자주 만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엄마, 민호가 생각보다 괜찮은 애예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한편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재판. 시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종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재판 날짜 잡혔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싶은 거야? 가족은 이미 깨졌어. 25년 전에.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양부모님 연락처 드릴게요. 저는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할게요. 양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도 박영자 씨한테 속았지만 아니에요. 두 분은 피해자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양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를 저희와도 만나게 해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수연 씨, 우리가 재판에서 증언할게요.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박영자 씨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민호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응. 다만 함께하고 싶은 거지.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종호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응. 우리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당신 아들인데도? 민호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어. 종호가 소리쳤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어머니 편에 설 거야. 종호는 집을 나갔어요.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떨리지만. 전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마워, 아들. 그리고 민호도 내일 법정에 온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법정 뒤편을 보니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양부모님과 함께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편에는 박영자가 앉아 있었어요. 종호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요.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영자는 1999년 4월 며느리 이수연의 동의 없이 쌍둥이 중 한 명을 조카에게 입양시키고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명 위조는 인정하나 불법 입양 알선은 부인합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며느리가 정신없을 때 아이를 좋은 집에 보낸 것뿐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생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1999년 4월 17일 출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둘째가 사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산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1999년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쌍둥이 둘 다 키울 수 있었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양아버지 박성민 씨 차례였어요. 1999년 4월에 민호를 입양하셨죠? 네. 박영자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금전을 준 적 있습니까? 네. 입양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양어머니 김미선 씨도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압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며 키웠어요. 양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시 휴정 후 박영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왜 며느리의 동의 없이 아이를 입양시켰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쌍둥이 둘 다 키우면 셋 다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한 것도 인정합니까? 네.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면 필요했으니까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카에게 5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법정이 또 술렁였어요. 검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피고인이 조카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주면 재산도 일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도 그 문자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고인! 판사가 따져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돈 때문에 손주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둘 다 키우면 재산이 분산돼요. 뭐라고요? 한 명만 제대로 키워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산 분산을 막기 위해 손주 한 명을 버렸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을 위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정이 휴정에 들어갔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저는 재산 때문에 버려진 거였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아니야. 너는 괜찮아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민호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가족이 되자. 민준이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형. 응, 난 내 형이야. 두 형제가 처음으로 껴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두 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명백한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박영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쿵.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와 민호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 제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엄마는 널 찾고 있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엄마, 이수연 씨도 내 엄마야. 우리는 키운 엄마고 양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두 엄마가 있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요. 민호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가자.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남편 종호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민호야,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나섰어요. 야, 우리 쌍둥이잖아. 취향도 비슷할 거 아니야? 저도 삼겹살이랑 냉면 좋아하는데. 봐라. 쌍둥이는 역시 달라. 두 형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민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직접 민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양부모님께 전화했더니 민호가 요즘 힘들어해요. 정체성 혼란이 온 것 같아요. 며칠 후 민호가 민준이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만날 수 있어요? 한강공원으로 와요. 민준이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민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민호야. 형, 앉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무슨 말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1년 동안 강민호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수연 씨가 나타나서. 민호야. 그럼 저는 뭐예요? 강민호예요? 아니면 이수연 씨 아들이에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재산 때문에 저를 버렸대요. 민호야.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동생으로 봐요? 너는 내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민준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우릴 갈라놨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바꿀 순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은 제대로 사랑받으며 자랐잖아요. 너도 사랑받으며 자랐어. 양부모님한테. 그건 다르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형은 진짜 가족이랑 살았어요. 저는 남의 집에서 자란 거예요. 남의 집이 아니야. 하지만 혈연은 아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 되자고요? 25년이 지났는데. 민호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미 제 가족이 있어요. 양부모님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형들은 그냥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수연 씨는 저를 낳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친엄마는? 친엄마가 뭐예요? 저를 25년 동안 찾지도 않은 사람이요.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그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저는 버려진 거잖아요. 민호의 말에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 미안하지만 전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요. 민호야. 민준이가 불렀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는 저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우릴 거부했어요. 뭐라고? 자기는 이미 가족이 있대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저는 무너졌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저를 완전히 거부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어. 저는 자책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양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수연 씨, 민호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회사 그만뒀대요. 그리고 집도 나갔어요. 뭐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민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잠적했어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힘들어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수연 씨죠?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네? 강민호 씨가 여기 계신데요. 저는 곧장 부산으로 향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저는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해변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술에 취해서.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민호야,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 당신 아들 아니에요. 민호야, 제발 그만 좀 찾아다니세요. 저는 이수연 씨랑 아무 상관 없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욕심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요? 민호는 일어섰어요. 전 강민호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우리 아들이 날 거부했어.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아들. 민호도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종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민호는 날 거부했어.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종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호를 찾은 게 잘못이었을까? 그때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25년 전부터 간직해온 서랍.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베넷 저고리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을 위해 손수지었던 저고리. 한 번도 입히지 못한 옷. 저는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안았어요. 서툰 바느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것도 입혀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베넷 저고리에 떨어졌어요. 민호에게 주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민호가 저를 거부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전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찾아가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베넷 저고리를 작은 상자에 담아들고 민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저, 이수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세요. 민호야, 제발.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놨습니다. 민호야, 여기 두고 갈게. 꼭 한번 봐줘. 그리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를 위해 만든 거야. 민호는 상자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천에 서툰 바느질. 민호는 베넷 저고리를 펼쳤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느질이 삐뚤빠뚤했어요.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손수 만든 거였죠. 민호는 베넷 저고리를 들고 창가에 섰어요. 나를 위해 이걸 만들었다고? 양어머니가 입혀준 옷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베넷 저고리는 달랐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25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수연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양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도 돼요? 양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베넷 저고리를 들고. 이게 뭐니?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이수연 씨가 준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를 위해 만든 거래요. 양부모님은 베넷 저고리를 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네. 엄마, 아빠, 제가 혼란스러워요. 민호가 두 분을 봤어요. 전 누구예요? 양어머니가 민호를 안아줬어요. 민호야, 넌 둘 다야. 뭐요? 넌 강민호이기도 하고 이수연 씨 아들이기도 해. 양아버지도 말했어요. 우리가 널 키웠지만 이수연 씨가 널 낳았어. 둘 다 사실이야.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어. 둘 다 내 정체성의 일부야. 양어머니가 민호의 눈을 봤어요. 우리는 내가 이수연 씨를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아. 정말요? 그래. 넌 두 엄마를 가질 수 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양부모님과 민호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결심했어요. 이수연을 찾아가기로.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형, 나 민호야. 엄마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왜? 무슨 일 있어? 만나고 싶어. 민준이는 기뻐했어요. 정말? 바로 보내줄게. 민호는 이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민호예요. 문이 바로 열렸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안녕하세요. 들어와 어서.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받았어요. 응, 25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래. 널 위해 만든 건데 한 번도 입히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아니에요. 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베넷 저고리를 보니까 버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민호야, 25년 동안 저를 생각하셨죠? 매일 생각했어. 매년 제삿날마다 빌었어. 이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편한 대로 불러. 전 아직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가족은 되고 싶어요. 민호가 저를 봤어요. 천천히, 조금씩. 가능할까요? 그래, 천천히 가자.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민호는 집에서 오래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 지금 불러도 돼요? 곧장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30분 후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민호야. 형, 두 형제가 마주 봤어요. 민준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두 사람은 깨어났어요. 쌍둥이 형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25년 만에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제가 가운데, 양쪽에 민준이와 민호.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진짜 가족 같다. 민호가 말했어요. 가족이야. 우린 가족이야. 두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비록 25년이 늦었지만 늦은 거 아니에요, 엄마. 민준이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민호도 끄덕였어요. 천천히, 함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일주일 후 모두가 모였어요. 저와 남편 민준이, 민호의 양부모님, 그리고 민호.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양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두 엄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여자.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였어요. 식사 후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큰 가족 사진. 7명이 함께.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양부모님과 살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저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오늘 뭐 먹어요? 민호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민호야.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기뻐서. 이제 민호에게는 두 엄마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양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를 만날 때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이와 민호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야, 민호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좋아. 형, 쌍둥이 형제는 취미도 비슷했어요. 모든 게 비슷했습니다. 신기하지? 우리 25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유전자는 못 속이나 봐. 두 형제는 웃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오늘 특별한 데 가자. 어디요? 엄마, 사진관. 사진관요? 응. 우리 셋이 제대로 된 가족 사진 찍고 싶어서. 민준이와 민호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갔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신기하다는 듯 쌍둥이를 봤습니다. 오, 쌍둥이시네요. 네, 쌍둥이에요. 여기 서보세요. 세 사람이 포즈를 잡았어요. 제가 가운데 앉고 민준이와 민호가 양쪽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사진을 인화하는 동안 세 사람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이 사진 할머니한테도 보내드릴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박영자.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 그래. 보내드려야겠지. 며칠 후 사진이 인화됐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드릴 게 있어서요. 액자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 그리고 민호. 세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네, 민호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수연아, 사진은 두고 갈게요. 가끔 보세요. 민호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말씀하세요. 나중에 민호 데리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일주일 후 민호를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호예요. 시어머니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인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지 않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시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민호야. 그날 이후로 민호는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웃음소리.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어요. 뭐가?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동생 생겨서. 형도 고마워요. 쌍둥이 형제는 어깨를 부딪혔어요. 저녁 식사 후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가족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5년이 늦었어도. 맞아요, 엄마. 민준이가 끄덕였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민호도 말했어요. 천천히, 함께.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냈어. 늦었지만 해냈어. 민준이와 민호도 창밖을 봤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작. 25년이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